이 아이들은 기대 수준이 높으니까 항상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떡해요? 네. 아, 나는 이거를 못 해내는구나. 나는 저 정도로 해야 되는데 100이 목표면 100이어야만 만족을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럼 내가 99 해도 만족을 못 해.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 결과를 못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네, 그럼 뭐 아이가 성취하고 싶지만 그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확 보였을 때 부모가 어떤 식으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3가지로 나눠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완벽주의형 아이입니다. 오늘 오연경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완벽주의인 아이들은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나요? 완벽주의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좀 잘하고 싶다. 네,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고 똑바로 하고 싶고 이제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실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방해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천천히 좀 느립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는 답답하죠. 느리게 해서 꼼꼼하게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게을러 보여요. 근데 보통은 완벽주의다라고 하면은 좀 잘하려고 할 때 짜증을 내는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내가 잘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아이들이 똑같은데 어떤 때는 아이가 너무 뭐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려는 경우도 있고 미루면서 좀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양상 자체는 좀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중간에 포기하거나 대충 하려는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올까 봐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대충 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중간에 뭐 포기하거나 대충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냥 얘가 안 하고 싶은가? 욕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관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완벽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아이다라고 할 때 이거를 좀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돼. 난 여기서 되게 만족해. 공부도 이 정도 중간이면 됐지.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욕심 좀 더 갖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아이가 그것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거나 엄마가 볼 때는 A가 중요한데 다른 거를 다 갖추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 아이가 너무 느리고 이러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있고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건데 반대로 아이가 완벽하게 안 하려고 하고 대충대충 해도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는 그 마음, 완벽주의라는 말을 대신해서 아이가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본다면 굉장히 어떤 성공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릿에 부모님들이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정과 이제 투지 이런 것으로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그런 끈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취해내는 끈기도 결국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완벽주의 아이들은 기대가 높은 건데요. 기대 수준이 높아서 좌절도 하지만 성공할 때는 나 수준이 이 정도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해서는 도전을 안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졌을 때 그걸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노력했을 때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걸 장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고 근데 그런 것이 부정적으로 표현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로 보이는 거죠. 이게 완벽주의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발견을 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을 읽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럼 그게 한 끗 차이잖아요. 이 아이가 높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그걸 해내는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아이가 완벽주의고 되게 잘하려는 욕구가 클 때 우리가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네. 더욱 더 내가 성취욕을 가진 더 나에게 원동력을 주는 열쇠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행동만 계속 지적을 하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되게 좀 갈림길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이 아이들은 기대 수준이 높으니까 항상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네, 하면 어떡해요? 네. 아, 나는 이거를 못 해내는구나. 나는 저 정도로 해야 되는데 100이 목표면 100이어야만 만족을 하는 거죠. 그쵸, 그쵸. 예. 그럼 내가 99 해도 만족을 못 해.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 결과를 못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내가 못 낸다고 생각하거나 주변 환경에서 이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자꾸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네. 그럼 뭐 아이가 성취하고 싶지만 그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나 반응을 확 보였을 때 부모가 어떤 식으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3가지로 네. 나눠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이 잘하고 싶은데 실제로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부정적으로 표현이 그쵸. 되죠. 네. 근데 부모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아이가 이거 안 돼. 막 블록을 끼우다가 막 짜증내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네. 왜 그렇게 화를 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공감을 또 해준다면? 이게 블럭이 안 돼서 속상했구나.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시험을 되게 잘 보고 싶었는데 네. 100점 받고 싶었는데 아이가 90점을 맞아서 속상해 한다면? 한다면? 90점도 잘한 거야. 그렇죠. 맞아요. 여기 지금 답이 다 네.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아이의 감정.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는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제가 저기 집착하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의 마음은 어떠냐면 안 괜찮은 거예요, 지금. 네네. 더 잘하고 싶은 거고 90점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의 생각이지 아이는 지금 잘하고 싶고 더 잘 네. 시험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공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아이가 속상한데 이거를 위로해주긴 힘들어요. 왜냐면 결과를 이 아이가 생각하는 기대 수준이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마음은 나아지지 않아. 아이의 그렇죠. 마음은. 네. 내가 내 기준이 높은 거를 억지로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상한 마음, 그 감정에 집중해서 너무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자극이 되면서 아이가 더 속상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에 집중된 이야기보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블록이 무너져서 속상해. 그런 경우면 블록이 무너져서 속상하구나 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훈육에서 나오는 첫 번째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욕구 읽어주기. 그러니까 뭐뭐 하고 싶었어? 지금 이거를 끝까지 올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안 돼서 속상하구나. 안 그래도 속상한데 속상한 마음을 건드리면 빵 터지는데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사실을 읽어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이 아이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평가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뭐 부정적으로 부모님들이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음에 하면 되라든지 90점도 잘한 거야. 이 정도도 잘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정도도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이것을 포장해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 점수에 만족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더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완벽주의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뭐 당장 밥을 먹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자꾸 유연하게 해주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별거 아니야. 괜찮은 거야.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부모님이 내 마음을 공감을 못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자꾸 사실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평가의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평가의 말 뭐가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도 있지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돼. 이런 거. 그리고 또 1등, 2등 이런 거. 2등도 괜찮은 거야. 2등도 잘한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너는 1등을 하고 싶었는데 2등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뭐가 잘한 거고 이거가 괜찮은 거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읽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 아이들의 생각. 얘네들은 1등이 아니면 실패한 거예요. 네. 얘는 끝까지 높게 쌓지 않으면 이거는 만족을 못 하는 네, 거예요. 네. 이 생각을 바꿔주는 게 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 아이들의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려면 말만으로 괜찮은 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떡해요? 생각을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뭔가를 집착해서 완벽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항상 네. 긍정은육인 거죠. 문제 네.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네. 이 생각을 바꿔주는 게 필요한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선에 집착하는 아이라면 삐져나가도 괜찮은 거야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네. 블록을 쌓을 때 항상 뭐 이렇게 선이 삐뚤어지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양말을 신는데 선을 왼쪽 오른쪽 맞춰야 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더 이렇게 집착적으로 완벽하려고 하느냐를 발견하셨으면은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줄 건지를 먼저 찾아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설명을 네. 했다면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엄마랑 같이 색칠을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네. 선이 없는 곳에서. 네. 색칠을 한 다음에 이때는 아무런 선이 없잖아. 네. 막 색칠을 해. 그 다음에 반대장에다 그림을 그려서 오려봐요. 네. 그러면 나는 색을 마음대로 칠했는데 나중에 결과물은 어때요? 더 예쁘게 알록달록한 색으로 오리고 나니까 깔끔하게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법 말고 아무렇게나 막 칠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도 그림이 멋지게 완성될 수가 있네. 네. 종이 같은 경우도 아이가 뭐 만들기 같은 걸 하면서도 소근육이 안 되니까 짜증내는 아이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일부러 구겨. 얘는 원래 화나면 구기는 건데 그냥 우리는 구기는 게 먼저야. 구긴 다음에 그 구긴 걸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보통은 말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1등만 좋은 건 아니야. 뭐 아니면 선은 삐뚤어져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아이에게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아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서 그렇지 않아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하고 싶고 똑바로 하고 싶고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잘하고 싶지. 똑바로 하고 싶지. 도와줄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도와줘야 돼.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데 막 삐져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있는 아이한테 여기 칠해봐. 칠한 다음에 거꾸로 하면은 이게 완벽해져.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안 나갔으면 좋겠지. 기다려봐. 엄마가 여기에다가 종이를 대줄게. 요 부분 칠해봐. 칠하고 떼니까 삐져나가지 않네. 아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얘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그 상황에서는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거 괜찮은 거야는 그 상황이 아닐 때 아이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 아이가 완벽을 너무 추구해서 아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사실 아이가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좀 불편하다고 오히려 느끼셨을 건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아이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결과물을 추구하는 아이들은 그 결과가 안 나올 때 계속 짜증내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기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으니까 너무 이기고 싶어서 승부에 집착한다든지 계속 미룬다든지 이런 건 다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아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발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새로운 그런 작은 목표를 잡아서 계속 성공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완벽주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요즘 갖고 계신 육아 고민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고민들을 저희 에피소드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